제5장 상업장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호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상호 전반적인 문제와 상호 가등기, 명의대여자 책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두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상업장부가 먼저 간편하니까 상업장부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2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고요. 10년도부터 쭉 보면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 한번 딱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뭐 두세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00년부터 뭐 10년까지 두세 번 좀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거의 상업장부는 나오고 있지 않았는데 22년도에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에 어떤 분석을 할 때 기출지문, 기출문제를 놓고 볼 때는 이제 25년부터 뭐 한 20년까지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25년, 24년, 23년 요 3개년을 중심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22년도니까, 그 뭐, 00년까지 22년, 20년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다. 소홀히 할 수가 없다. 22년도면 최근이기 때문에 상업장부를 공부하고 넘어가고, 이 상업장부는 조문만 잘 공부하면 되겠죠. 자, 29조부터 33조까지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업장부의 종류 및 작성 원칙 제일 먼저죠. 상위는 영업상 재산 및 손익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회계장부 및 대체절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1조 29조 1항의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회계장부와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와 대체제조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계장부는 이제 동적 장부고 대체제조표는 회계장부에서 작성되는 정적 장부다라고 하는 거죠. 상인이 영업상 재산 및 손익상을 위해서 작성하기 위한 장부. 요게 이제 상업장부인데 그게 회계장부와 대체제조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업정보 작성에 관해서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간행에 의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간행은 이제 우리 회계 간행인데 회계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사용되는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긴 한데 상법에서는 뭐 우리가 이런 몇 개 조문들을 빼놓고는 다 일천한 것이고 회계하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조문은 그대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죠. 29조 조문 그대로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서 설명하고 있죠, 강의에서. 상인은 영업상 재산 및 손익 상황을 명백히 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장부 및 대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해서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한 타당한 회계 관행에 의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밑에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보면은 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체제표가 있다. 종류죠. 종류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회계장부와 대체제표 뭐 플러스 뭐 알파 그럼 틀리는 거죠. 두 가지 종류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인은 작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소상인이 있죠, 우리가. 상인은 이제 완전 상인은 1,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상인이고 1,0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미만의 자본금을 가진 자연인인 상인을 소상인이라고 하는데 상법책 구조에 보면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구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적용을 배제하는 어떤 경우는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본 규모가 적은 소상인에 대해서 상법상 규제를 하는 거는 뭐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를 두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인의 종류에 우리가 소상인도 포함되는데 모든 상인의 경우는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럼 틀리는 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맞는 거죠. 소상인은 상업장부 의무가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하나는 이제 기억해두고 넘어가야죠. 모든 상인 까다로운 문제로 나오면 모든 상인은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틀리는 거죠. 그다음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에 의한다까지 외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30조가 비교적 우리가 시험에 나온 거 보면 답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이항의 내용들이. 회계장부는 동적 장부다라고 하는 게 거래와 기타 영업상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수시때때로 기재하기 때문에 동적 장부다. 이 회계장부에 의해서 우리가 대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틀리는 거죠. 상인이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이 상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회사도 포함되는데 통상 조문에 나오는 상인 그러면 자연인인 상인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연인인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회사도 상인이긴 한데 회사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업장부의 작성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험에서 이제 30조에 나와 있는데 답으로 고르는 부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나왔고 22년도에 똑같은 지문이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문항에서 이제 틀린 거죠.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자연인인 상인,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결상기에 회계장부에 의해서 대체처비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단위 또는 서명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반대로 해서 이제 밑에 이거 나온 거죠. 기명단위 서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험에서는 대차대조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그거 이제 두 번째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장부는 상인이 영업상 거래되는 내용을 수시때때로 기재하는 동적 장부다. 대차대조표는 회계장부를 통하여 일정한 시기에 작성하는 계산표로 정적 장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대차대조표와 회계장부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회사 이외의 상인 개인 상인을 얘기한다. 개별 상인을 얘기한다. 자연인인 상인을 얘기하는 거죠. 게시한 때와 매년 일에 일정한 시기에 대체절표를 작성해야 한다. 0, 그죠? 5년도, 05년도, 5년도에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요런 어떤 내용들이 반대로 거꾸로 얘기할 때, 그죠? 회사는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대체집을 작성해야 된다. 틀리는 거죠. 반대입니다. 개인 상인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 여긴 회사가 거꾸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결상기에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회계정보를 작성해야 된다. 요게 이제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와 개별 상인을 바꿔서 그래서 여기다 회사로 집어넣고 여기를 개인 상인으로 집어넣어도 틀린다. 30조에 관한 규정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32조의 내용입니다. 법원은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뭐 시험에서는 요것도 우리 까다롭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법원은 신청에 의해서만 또는 직권에 의해서만 그림 틀리는 거죠. 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업정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상업정보 정부 또는 그 일부분의 상업정보 전부를 말하는 거죠.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영업상 중요한 서류 이거는 틀리는 거죠.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정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2년도에 나왔죠. 신청 또는 직권이니까. 직권으로만, 그럼 틀리는 거고, 신청으로만 틀리는 거죠.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두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서류는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서류는 거의 나오지는 않았어요. 시험에서는 거의 보면 지문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만약 혹시 나온다고 하면 틀리는 거죠. 기억해 둬야 된다. 그다음에 보존입니다. 상인은 10년간 상업정보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해야 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거꾸로 상인은 5년간 상업정보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틀리는 거죠. 전표 또는 이와 유사는 10년간이다. 이러면 거꾸로 되는 거죠. 잘 기억해둬야 되고요. 10년간, 5년간 외워야 되고. 전항의 기간, 그죠. 보존 기간은 상업정보에 대한 보존 기간은 그 상업정보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이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근데 외워야 되는 거죠. 제3항의 장부와 서류,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장부를, 그죠?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리죠. 우리가 뭐 그렇게는 잘 안 나왔긴 했지만 상법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에 의한 내용들이 되니까 이 상업법 시행령을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냥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죠. 상인은 10년간 상업정보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해야 된다. 다만 전표 또는 이하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된다. 거꾸로 나오면 틀리는 거죠. 22년도에 그냥 단순하게 나왔다.
보존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부터 기산한다. 상업장부의 중요한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해서 보존할 수 있다. 상업장부와 중요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해서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외우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의 경우는 일정한 어떤 제재를 가하지만 자연인인 상인의 경우는 작성, 제출, 보존 의무를 대해서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가 없는 불완전한 벽계다. 옛날에 이건 까다롭게 이제 나온 어떤 경우에 자연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상법상 제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최근에는 뭐 그런 정도까지 나오진 않죠. 불완전한 법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론적인 어떤 내용이긴 한데 뭐 그리 중요하진 않고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해 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해 보고 다음은 이제 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죠.